안녕하십니까? 정치보안관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1명의 구독자 증가와 하루 50명의 시청자를 목표로 열심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그 한 분이 되어 주십시오. 재판 결과 비난하다 2천만 원 벌금형. 과거에 트럼프의 개인적인 불법 의혹 재판 결과가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트럼프는 그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또 2020년의 선거 패배 결과를 뒤집으려고 추진했던 재판 결과도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트럼프는 그 결과를 또 비난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재판 결과를 비판이나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지나치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재판의 결과를 비난하다가 그 비판 수위가 지나쳤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처맞았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그의 시도는 여러 법정에서 기각되었으며 트럼프는 또 6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부분은 증거 부족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판결이 부정확하다며 비판했지만 트럼프가 제소했던 소송들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지만 그 비판이 법의 한계를 넘어서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판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혹은 법원을 존중하지 않는 법원 모독으로 간주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을 모독하는 발언은 벌금이나 구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주변의 법률 자문단이 트럼프에게 비난을 자제하라고 조언했지만 트럼프는 콧방귀를 뀌면서 끈질기게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가처분 명령이나 법정 모독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특히 뉴욕의 민사 재판에서 2차례의 가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15,000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의 벌금도 때려 맞았는데요. 트럼프는 맨해튼 형사 재판에서 가처분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총 $9,000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시에 트럼프는 재판과 관련된 증인과 배심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판사는 추가 위반 시 구금 가능성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이러한 발언 제한이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에 의해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러한 명령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법원을 공격하거나 제한된 발언을 할 경우 더 강한 법적인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한국 정치인들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한 사례는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예와 그 결과를 들어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3년 자신에게 적용된 배임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두고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언급하며 법원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권남용과 관련한 법원 판결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직권남용죄 해석에 대해 비판하면서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사법부 판결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사법부가 사건의 본질을 간과하고 정치적 계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23년 2월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이후 조국은 판결이 부당하며 특히 정치적 배경이 반영된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법원의 판결을 비난한 예를 몇 가지 올렸습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 법원은 정치적 발언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대법원장 등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대처가 겨우 이 정도로 끝난 것이 한국의 법원과 입법부의 관계입니다. 삼권 분립이 물 건너간 지 오래된 모습이지요. 법원이 심각하게 자성하고 삼권 분립을 통한 법원과 법관의 위상을 정립하기를 바라봅니다.